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65번 해설로 들어갑니다.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1회 작년도분 민법 기출문제입니다. 65번 들어갑니다. 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먼저 이 1번 지문 쌍무계약, 쌍무계약에 도급계약이 있다. 이거 맞습니다. 쌍무라는 얘기는 쌍방이 계약의 당사자 쌍방이 의무 즉 채무를 같이 진다는 겁니다. 쌍방이 채무를 지니까 이게 쌍무계약입니다. 그 예로 도급계약을 지금 들었는데, 이 도급계약을 한번 보시죠.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 그러니까 이 도급에서는 쌍방의 채무가, 어느 일방은 일을 완성할 채무, 다른 상대방은 보수를 지급할 채무, 이 두 채무가 쌍방이 지게 됩니다. 쌍방이 채무를 지니까 쌍무계약입니다. 도급계약이 이제 있고, 다른 매매도 쌍무계약이죠. 다른 일도 더 많습니다. 다른 계약도 쌍무계약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쌍방이 채무를 지는 계약은 다 쌍무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1번 지문은 맞았죠. 그 다음에 편무계약, 쌍무계약 반대말이 편무계약이죠. 편도는 한쪽으로만 가는 차표이죠. 한쪽 하나만 있는 거예요. 어디 여행 갈 때는 우리가 왕복으로 이 표를 구해야 되는데, 왕복표를 안 구하고 가는 차표만 구한다면은 이게 편도입니다. 편도에서 마찬가지로 편무도 한쪽만 채무를 지는 겁니다. 한쪽만 채무를 지는데, 이 무상 임치 계약이 지금 그 예가 있습니다. 여기 임치를 보면요, 693조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일방이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 이게 임치 계약입니다. 임치 계약인데, 이 693조에서는 그 보관료 수고비, 그러니까 상대방이 물건을 이제 맡아서 보관하게 되면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죠. 참고 사용료가 있으니까, 아니면 다른 수고비가 들어가니까. 물건을 맡기는 사람이 임치인, 물건을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이 수취인입니다. 그런데 이 693조를 보게 되면은 그 보관료, 사용료를 그 수고비를 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임치를 그 보관료, 사용료를 내고 임치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공짜로 상대방이 그냥 보관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공짜로 보관하는 거, 이게 무상 임치 계약입니다. 무상 임치 계약은 편무 계약인데, 왜 편무 계약이냐면은 이렇게 물건을 보관을 위탁을 하는데, 내가 돈을 안 낸다, 사용료를 안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채무가 없어요. 그냥 보관 위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상대방이 일을 승낙하면 이걸 보관해야 돼요. 보관만 할 뿐만 아니라 잘 보관해야 돼요. 이게 문제가 안 생기게, 뭐 고장난다거나 상하거나, 농산물 같은 거 보관하다 보면 상하는 수가 있죠. 뭐 기계 같은 거 보관하다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관리를 잘 해가지고, 다시 이 임치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이 물건을 맡긴 임치인에게 수취인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료 없이 물건을 보관을 맡겼다면은
이 수취인, 이 보관을 맡은 사람 수취인만이 이거를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반환할 채무를 지게 됩니다. 보관할 채무하고 반환할 채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무계약이 되는 겁니다. 임치인은 채무가 없고 수취인이 보관하고 반환할 채무를 지니까 편무계약입니다. 편무계약인데 이 무상계약이, 무상임치계약은 편무계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상임치가 아니고 이거 사용료를 낸다 하면 쌍무계약이 되죠. 물건을 맡기는 사람은 사용료를 내야 되고 보관료를 내야 되고, 물건을 맡은 사람은 잘 보관했다가 반환해야 하는 채무가 있으니까 유상이 되면은, 유상임치계약이 되면은 쌍무계약이 되는데, 무상임치계약이 되면은 한쪽만 채무를 지니까 편무계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상계약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비용. 임대차 계약을 보면은 임대차를 618조 임대차 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물건 사용료 차임 지급. 그러니까 이 사용 수익,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고 그 다음에 그 사용 수익한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고, 쌍방이 이게 채무를 지니까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인데 이 차임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차임, 비용을 지급해야 되니까 유상인 겁니다. 공짜가 아니니까 유상계약.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은 쌍무계약이면서 동시에 유상계약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무상계약, 사용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을 한번 보시죠. 609조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므로 그 효력이 생긴다 하겠습니다. 무상이라 했습니다. 무상. 전문 자체에서 공짜로 남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고 나중에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대차 계약입니다. 사용대차 계약을 민법에서는 사용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거 여담인데, 행정 쪽에서는 사용대라고 합니다. 사용대. 남의 토지를 무상으로 벌게 되면 이걸 사용대차라고 안하고 사용대라고 합니다. 농지 임대차가 허용이 되는데 대부분 다 이 곡수라고 해가지고 임대료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유상계약이고 임대차 계약인데, 남의 농지를 벌면서 공짜로 버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사용대라고 합니다. 사용대. 그런데 민법상으로는 사용대차가 되죠. 이거 여담이고요. 그 다음에 낙성계약. 이 낙성에서 낙자가 승낙할 때 낙자하고 성자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낙성계약. 낙성계약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도급도 낙성계약입니다. 임치도 낙성계약. 승낙함으로 성립합니다. 계약이 승낙함으로 성립. 약정함으로써 성립. 이게 다 대부분 계약이 다 낙성계약입니다. 승낙함으로 성립합니다. 그런데 낙성계약이 아닌 계약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계약인가 하면요, 보증금 계약이 있죠. 보증금을 지급한다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거 제가 태블릿이 있는데 태블릿 사용하는 게 아직 능숙이 안 돼가지고, 숙달이 안 돼가지고 꼭 마우스로 하게 됩니다. 보증금 계약. 이 보증금 계약은 보증금을 준다고 약속만 하면 계약이 성립 안 합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줘야 됩니다. 보증금 주겠다고 승낙하면은 이게 보증금 계약이 성립한 게 아니고, 보증금 계약은 보증금을 실제로 상대방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계약은 이게 요물 계약이라고 합니다. 요물 계약. 요물 계약. 물건을 직접 요구해가지고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 계약입니다. 요물 계약이, 그러니까 이 현상 광고 계약이
낙성계약의 반대말은 요물계약입니다. 낙성계약 반대말 요물계약. 이 현상광고가 왜 낙성계약이 아닌가 하면 이제 이 조문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675조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표시하고, 약정이 아니고 표시죠. 보수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광고자가 표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1억원짜리 차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1억원 차 있는데 이게 도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차를 찾아주면은 차 찾아주면 1천만원 준다. 이게 광고를 표시한 겁니다. 지금 광고 표시, 현상 광고 표시 하고, 이게 이 차를 찾아주면 1억원 차를 찾아주면 1천만원 준다는 것은 이 광고를 의사로 표시한 겁니다. 광고 표시했죠. 그 다음에 이거를 누가 이제 이 광고를 보고 나서 내가 찾아주겠다, 이렇게 승낙을 하면은 이거는 현상 광고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찾아줘야 됩니다. 찾아주겠다고 이게 하면은 이게 낙성 계약이 되는데, 승낙한 거죠. 승낙한 건데, 현상 광고는 이거 승낙이란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내가 찾아주겠다고 이제 응모를 하겠죠. 이 응모하는 정도로는 이 현상 광고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차를 찾아가지고 차를 찾아서 광고자에게 인도해야만이, 차를 찾아서 광고자에게 인도해야만이 이 현상 광고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다시 조문으로 돌아가 보죠. 이에 응한 자가 광고에 정한 행위를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차를 찾아줘야만이, 차를 찾아주면은 1천만원 준다고 광고했는데 찾아주겠다고 응모만 하면 안되고 실제로 차를 찾아서 광고자에게 인도해야만이 이 현상 광고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물계약이라는 겁니다. 낙성계약이 아니고 요물계약. 이 정도로 하시면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게 지금 진도를 잘 나가고 있는데요. 방금 개가 짖는 소리도 지금 녹음이 됐습니다. 이게 편집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혼자 이게 편집하랴, 그 다음에 녹화하랴, 그 다음에 또 이 각 지문들을 다 찾아봐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게 민법을 공부한 지가 지금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 베이스는 다 알고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그 사이에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거나 하면은 뭐 새로운 이론은 나온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 그전 90년대 이론 그대로 있고, 뭐
어, 90년대 그 교수님 하시던 분들은 다 지금 정년 퇴임하셨고, 지금 새로운 제 4세대 분들이 지금 법대 교수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새로운 이론은 별로 지금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큰 틀은 옛날하고 차이가 없어서 민법을 이해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이 판례는 다 찾아봐야 됩니다. 판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는데 다 찾아보니까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냥 답만 맞추고 넘어가면 이건 금방 뭐 1시간 안에 다 하는데, 예, 민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내가 과연 공인중개사 책을 공부하면은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 또는 암기가 될 수 있을까, 그거를 가늠해 보시라는 척도로서 이렇게 왕 초보님을 위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도를 좀 못 나가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